마음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까지라면 굉장히 움직임에도 제한을 갖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증상 초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초기에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치료를 잘 받으면 금방 좋아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깨가 또 아프다 그러면은 옆에서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가만히 두면 잘못하면 어깨 굳어져. 빨리 치료해야 돼. 그래서 어깨를 막 가만히 두면 굳어지니까 움직여야 돼. 가서 철봉에도 매달리고 어깨를 막 돌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초기에 아플 때는 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초기에 막 움직여버리면은 어깨가 염증이 생겼는데 더 쉬지 않고 움직이면 어깨는 더 염증이 심해지고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더 아파지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픈 게 이번이 처음이다. 아니면 옛날에 좀 아팠다가 다시 좀 아픈 게 된 것 같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쉬라고 합니다. 네. 쉴 때도 이제 어떻게 쉬냐면은 팔을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 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쭉 떨어뜨리면은 어깨 여기 자극이 되는 공간이 조금 벌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뜨리고 쉬고, 요 앞에서 쓰시는 거는 별로 지장이 없으시니까 요 앞에서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게 손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그때는 이제 어깨가 좀 과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내 시야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요 안에서 쓰라고 하고, 약 먹고 뭐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고 충격파 치료, 뭐 도수 치료 이런 거 하면은 자극으로 인했던 증상은 대부분 좋아지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안 낫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치료하고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안 낫거나, 아니면 예전과 달리 뭔가 통증의 강도가 좀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어깨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꼭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이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어깨 안에 회전근개의 힘줄에 손상이 있거나 어깨를 감싸 있는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아프게 되는 경우는 예상보다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낫지 않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한 번쯤 어깨 상태를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이제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게 아니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비수술 치료라는 거를 첫 번째 하고요. 갔더니 가자마자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깨 힘줄이 끊어져 버린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수술로 봉합을 하는 케이스는 한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비수술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어깨가 이제 힘줄이 약해지고 관절량이 쪼그라들고 근육이 뭉쳐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아픈 거니까 약해진 힘줄을 회복시켜주고 쪼그라든 관절량을 넓혀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면은 아픈 게 좋아지고 움직임도 좋아지고 밤에 아픈 것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제 비수술하는 방법이 핌스 치료라고 하는 방법인데,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해진 힘줄을 회복시켜주는 증식 치료랑 굳어진 것을 풀어주는 이제 IMS 치료를 합쳐서 하는 이제 치료 방법이 핌스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계속해서 아픈데 잘 안 낫고, 기본적인 치료했는데 안 낫고 이번에는 더 심해졌으면은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검사에서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갑니다. 근데 그 경우는 한 5%, 10%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병원에 갔더니 수술할 케이스는 아닌데 계속해서 치료 받아보세요. 근데 치료도 받았는데 안 낫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좋아지고, 대부분의 이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도 아픈 경우는 이제 힘줄이 약해지고 굳어져서 그런 경우니까 그것만 딱 찾아서 해결해 주는 비수술 치료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치료 해보고 안 되면은 핌스 치료, 비수술 치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술로 넘어간다.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각각 치료의 그 단계가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을 잡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때 자꾸 움직이라고 하면 더 아파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 쉬어주고 약 먹고 뭐 그 아픈 거를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굳어진 거를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재활 치료 아니면 핌스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고, 그 이후에
어깨는 또 한 번 아프면은 또 나중에 잘 지내다가 몇 개월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또 아프기도 하고 하면 반대편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운동 관리하는 게 어깨 질환을 이제 단기적으로 치료하고 이후에 관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증상의 단계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핌스 치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비수술 치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핌스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핌스 치료는 이제 PIMS 영어로 P는 프롤로 세라피라고 해가지고 예. 증식 치료라는 우리나라 말로 증식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줄이 해져가지고 약해진 부위, 그 부위를 이제 튼튼하게 원래대로 이제 증식을 시켜주는 치료고, 어깨 그러면서 관절 안에 이제 병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위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회복시켜주는 자극 용액을 투여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의 약물을 투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어깨는 필연적으로 이제 굳어지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는 치료를 IMS 치료라고 합니다. 이거는 플런저라고 해가지고 특수 바늘이 있습니다. 예. 그 바늘을 이용을 해서 어깨에 굳어진 근육이 한 6, 7군데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이제 풀어주면은 어깨가 이제 긴장이 됐던 게 풀리면서 움직임의 제한이 풀리죠. 그래서 어깨는 기본적으로 약해지고 그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에 굳어지고 그러면서 밤에까지 아프게 되는데, 약해진 부위는 증식 치료로 회복시켜주고 굳어진 부위는 이제 근육 내 자극 치료로 풀어주는 치료. 근데 이게 뭐 째거나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네. 뭐 수혈을 한다든지 뭐 하고 나서 뭐 몇 달씩 보조기를 찬다든지 이런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 핌스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굳어있던 어깨 관절 풀어주고 뭐 이런 증상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좀 환자분들 입장에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영상과 함께 또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 영상과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료실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약해진 힘줄에다가 자극 용액을 투여합니다. 그럼 그 부위가 점점 회복이 되고요. 석회 같은 게 끼면 굵은 바늘로 그 석회를 깨 부수기도 하죠. 예. 관절낭이 쪼그라든 경우를 유차성 관절낭염 50견이라고 하는데, 그 관절낭에 약을 넣어서 거기를 벌려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정상적인 관절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하고 이후에 굳어진 부위를 특수 플런저라고 하는 굵은 바늘이 있습니다. 그 바늘을 이용을 해서 근육이 뭉쳐진 데를 하나씩 찾아서 일일이 하나씩 꼼꼼하게 그 부위를 하나씩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에 긴장이 있고 단축이 됐던 부위가 스르르 풀리면서 어깨를 꽉 잡고 있던 그러한 근육의 긴장이 풀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어깨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2주 있다가 병원에 한번 오시게 되는데, 네. 환자분한테 2주 있다 오셨을 때 그동안 어떠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깨가 아프던 게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게 불과 2주 만에 한 7, 80% 이상 좋아졌다. 네. 밤에 아프던 건 좀 어떠세요? 그러면 밤에 아프던 건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다. 움직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즉각적인 이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그대로 치료를 종결하기도 하고 본인이 운동하는 거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불편한 게 남으면은 프롤로 치료 같은 거를 조금 더 해서 그 부위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한두 차례 이제 병원에 더 오셔서 치료하는 식으로 이제 핌스 치료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만으로 봤는데도요. 네. 팔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인 거 보니까 네. 굉장히 궁금한 시술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핌스 치료 얘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좀 비교적으로 예후가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병원에서 치료 받으셨던 분들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5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요 나이대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대쯤 되면 어깨가 좀 약해지기도 하고, 예. 오랫동안 이제 쓰기도 하니까 이제 손상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깨가 아파서 이제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아프고, 아픈 쪽 오른쪽으로 돌아 눕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동안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뭐 주사도 맞고, 뭐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 뭐 DNA 주사 다 하셨어요. 하실 때는 또 조금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또 시간 지나니까 다시 또 아프고 이상하게 점점 이제 어깨가 잘 안 움직이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밤에 아프고 해가지고 예. 점점 이제 심해지셔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되셨고 이제 오셔서 바로 이제 저렇게 사진을 두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각도 사진, 팔이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두 번째는 이제 MRI 검사를 해서 어깨 힘줄의 손상을 확인하는데 오른쪽 사진이 이제 지금 봐서 왼쪽 사진이 그 어깨 그 검사 치료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팔을 올려보세요 했더니 이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원래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아래 이제 MRI 검사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회전근개 힘줄이 있는 부위입니다. 근데 저기 이제 MRI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MRI 상에서 저 부위가 새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화살표가 가리킨 부분이 약간 뿌옇게 허옇게 보이잖아요. 예. 저거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부분 손상이 온 경우입니다. 완전히 뜯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 건증이라고 얘기도 하고 부분 손상이라고 얘기도. 그러면 저기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어깨 안을 돌면서 어깨가 이제 끈적끈적하게 유착이 생기고 이후에 이제 경직이 오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였던 경우고 뭐 수술로 꾸밀 거는 아직은 없으세요. 약해져 있고 굳어졌으니까 아 이거는 약해진 부분 회복시켜주고 굳어진 거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시술을 핀스 치료를 하신 경우고 네.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사진이 2주 있다가 병원에 오셨을 때 자 한번 팔 올려보세요 했더니 팔이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MRI 검사를 해서 그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봤더니 허옇게 약해졌던 부위가 색깔이 진하게 그러네요.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렇듯 이제 약해졌던 부위가 회복이 되니까 어깨가 아픈 게 좋아지고 네. 이제 굳어졌던 거는 핀스 치료를 해서 풀어주고 했더니 2주 만에 본인이 아프던 거에 한 70-80% 이상 좋아지고 밤에 아프던 거는 한 2-3일 지나서 또 좋아지고 이후에 운동 잘하고 관리 잘 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같이 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48세 여자 환자. 대부분 이제 50대 언저리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때 아프면은 대부분 이제 오십견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진단을 붙였는데 예. 이제 진단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유착성 관절 낭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회전근개 손상 때문에 2차적으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나 이렇게 알게 된 거고 이제 팔을 뒤로 돌아가는 게 안 되셨어요. 왼쪽에 그림처럼 이분은 허리춤까지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이게 견갑골 날개뼈까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또 이제 속옷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이게 팔이 안 돌아가면 되게 네, 불편하죠. 힘들어 맞아요. 하시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MRI 검사를 했더니 그 부위가 허옇게 조금 이제 힘줄이 붙어 있기는 한데 색깔이 뿌옇게 그러면 네. 건증 부분 손상이 생겼습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염증이 이제 방치가 되고 잘 치료가 안 되면은 굳어지게 되는 이제 2차성 경직까지 오게 된 경우고 이 부분도 이제 회전근개 부분 손상 때문에 생긴 염증 유착 반응으로 인한 2차성 경직이 온 경우고 이제 오십견 증상이 같이 있으신 거죠. 이분은 이제 치료를 좀 이렇게 잘 받고 싶으셨는데 이제 다른 치료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안 나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정 그렇게 안 나으면은 수술이라도 해라. 저 힘줄 약해진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에 뼈가 약간 자라난 부분을 좀 갈아내자. 그런데 대신 그렇게 하면은 보조기를 1달 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보조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환자분이 고민을 막 했죠. 당장 일을 못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어깨가 아픈 거를 네. 그냥 치료를 안 할 수도 없고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핌스 치료를 이제 알게 돼서 치료를 받으셨던 경우고 치료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팔이 이제 뒤로 날개뼈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약해졌던 힘줄도 이제 까맣게 색깔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픈 게 좋아지고 움직임도 좋아지고 밤에 아픈 것도 네.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 며칠씩 입원하거나 뭐 몇 달씩 보조기를 하거나 재활 치료를 막 뭐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입원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치료하고 그날만 좀 안정 취하고 그 다음 날부터 원래 하던 거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치료를 하셨고 제일 네. 좋았던 게 원래 하던 일을 하고 하루만 시간 내서 치료하고 그 다음 날 또 원래대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이제 본인이 고마워하고 제일 만족했던 거고 이렇게 핌스 치료는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수술 치료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